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우리 댓글을 읽다가 특히 안순홍원님의 댓글을 제가 아주 배우는 게 많아서 탐독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약간 그 희망을 짓밟는 그런 언급을 하셔가지고 놀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네,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제목: 서울 아파트 저점 포착 시도를 짓밟은 안순홍원님의 충격 전망. 짠. 이게 뭐 안순홍원님이 누구를 뭐 짓밟거나 뭐 그런 분의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뭘 짓밟았다고 그런가. 그래서 참고로 요 배경 있죠, 배경. 여기가 안순홍원이에요. 네, 안순홍원님의 직접 운영하시는, 저도 우연히 이렇게 특허를 받은, 이게 이제 뭐 금강송인가 뭐를 개량을 해서 뭐 특허를 받으신 게 옛날 뉴스에서 찾아가지고 그 배경을 허락 없이 그냥 했습니다. 아,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은데, 진짜 이런 데서 유튜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하다가 그냥, 왜냐면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 네,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을 우리 안순홍원에서 모여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저 혼자 결정했습니다. 네, 괜찮죠? 안순홍원님, 이 사진을 갖다 써도 괜찮죠? 네. 자, 어저께 제가 이제 요 영상을 올렸었죠. 댓글 열전 그래가지고 코픽스 스프레드를 이용한 아파트 매수 시점 찾기. 그래갖고 코픽스 스프레드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창시자예요, 창시자. 근데 요 사진이 문제가 돼갖고 나중에 썸네일을 바꿨어요. 핸드폰은 하루 이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은 아직 한채영 사진이 한복 입은 사진이 있는데 연예인 사진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된다고 누가 이제 댓글을 여러분께서 하셔갖고, 진짜 그렇다. 그래갖고 제가 옛날 그 막 50년 전 100년 전 그것도 외국 여배우들, 그 사람들한테는 뭐 솔직히 저작권 때문에 막 이익이 될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무심코 그냥 최근, 그러니까 현존하는 스타들을, 특히 국내의 스타들 거 쓰면 안 되겠어. 써도 외국 사람. 왜냐면 외국 뭐 누가 뭐 양조위가 제 유튜브 지금 보거나 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지적 감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이, 댓글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여기 메스가이님께서 요걸 올리셨어요. 요거 13년 19년 코픽스 나누기 기준금리의 배율이 감소해서 1.0에 수렴하는 구간이 부동산 저점이네요. 그러니까 13년과 19년 두 군데 저점 잡는 데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딱 이제 이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과열권 상투, 이거는 유희양 님께서 이격률 큰 구간이 좀비 세상이네요. 좀비 세상. 참고로 유희양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대는 안 하고 이제 협찬 와이프 계좌를 올렸더니 처음으로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 앞에 영털 유희왕 이렇게 있고, 와이프가 깜짝 놀래갖고, 제가 먹방할 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뭐랄까 예쁘게 만들어서 제공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 용도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그냥 시키긴 그래가지고 후원 계좌 올렸더니 와이프 명이거든요. 네, 아주 첫 스타트 감사드리고요. 이러면서 은근히 한번 홍보 한번 하네. 예. 여러분들도 소소하게 뭐 5,000원, 만원 뭐 이런 거 좋으니까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와이프랑 이제 각방을 쓸 수가 있거든.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안 좋으면 제가 또 안방에 같이 자야 돼. 근데 저는 이게 두렵거든요, 밤이. 근데 이렇게 와이프가 기분 좋을 때는 각방 쓰는 걸 허락을 하거든요. 19금인가? 자,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요 복잡한 차트, 96년부터 23년까지 코픽스와 기준금리와 여러가지 주택가격 지수가 있는 요 차트에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주택가격 지수, 이거는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명목을 쓸 때가 있고, 실지를 쓸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의 용도가 좀씩은 달라요. 어떤 변곡점 찾거나 이럴 때는 실질 지수를 찾는 게 맞고, 저항선, 지지선 찾을 때 그냥 러프하게 현재의 거품이랑 이런 거를 다 볼 때는 명목을 쓰는 게 맞아요. 지금은 명목이에요. 자, 1번 차트와 그다음에 요거 2번 금리 차트, 여러 가지 금리가 복잡하게 있는 거. 근데 이걸 합쳐놓은 게 요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요거로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코픽스 금리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지를. 그래서 요 배율, 요 코픽스 금리와 기준금리의 요 이격률 있죠, 요거. 이격률을 제가 나눈 거를 요 코픽스 배율이라고 제가 명칭을 뭐 붙이자면, 그렇죠. 근데 이제 늘러 붙었을 때
늘러붙었을 때는 은행들 마진이 적은 거예요. 이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많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조달 금리는 싼데 대출 금리는 비싸게 할 수 있는 그 은행들의 최적의 조건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이게 이익률이 낮으면은 박리 담회를 해야 돼.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대출을 해갖고 이 예대 마진이 작더라도 많이 대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총량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예대 마진은 이제 크게 하려고 그런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과거에 요거를 이제 합쳐서 보면은요, 이 바닥 국면에서 그 스프레드가 완전히 좁혀져 갖고 1배, 그러니까 1이라는 게 뭐예요? 코픽스와 기준금리가 같다는 얘기죠. 여기 순간적으로 같은 때가 있잖아요. 이건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얘는 그냥 쑥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도 같았네. 그러니까 워낙 급하게 내려올 때는요, 기준금리, 코픽스 금리가 도라락 내려오니까,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2013년부터 15년까지 기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있었어. 이때가 19년 7월이네. 7월 정도, 약간 7월 중순 정도, 이 정도네요. 이 정도도 알고 보니까 바닥이 여기 바닥. 그쵸? 그러니까 지수의 저점 부근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만큼 2배까지 올라갔다가 1.9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배로 떨어졌어요. 이게 1.2배 정도, 평균적으로 요 정도가 보니까 정상 구간인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요것도 많이 벌어진 구간이고, 이거는 아까 그 유양님께서 얘기하는 뭐 좀비 구간, 완전히 지금이 좀비 구간이니까 지금 사면은 나중에 금리로 다 얻어맞게 돼 있어요.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내려가면서 벌어지고, 올라가면서 줄어들고, 여기 메커니즘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자, 갖고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 나중에 몇 년 후가 될지 몰라도 아파트를 이제 구입할 시점을 찾을 때, 이 코픽스 금리와 기준금리의 이격률이 좁혀지면, 스프레드가 좁혀졌을 때, 그때가 우리가 금리도 이렇게 싸게, 아파트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다. 그거를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수동호 님이 충격적인 그 댓글을 다셨어요. 자, 볼게요. 이렇게. 과거 코픽스, 보세요. 안수동호님 여기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이게 아마 특허내신 갖고 지금 외국에 많이 수출도 하시더라고. 보니까는 재벌 농민? 그런 반열에 들지 않았을까. 근데 돈을 많이 벌고 떠나서 이런 유유자적하면서 이 숲과 함께 소나무 향을 맡으면서 참 저도 그런 게 꿈인데, 저는 속초에서 나중에 완전히 은퇴를 하고서, 아직은 현업을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완전히 은퇴해서 이 속초 바닷가도 보이고 산에서 있는 거긴 데서 유튜브 해갖고 장비는 빵빵히 해놓고 인터넷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러면서 바다 보면서 유튜브 하는 게 꿈인데, 나중에 한번 제가 꼭 들리겠습니다. 안수동호님. 어딘지는 제가 아니까. 과거 코픽스 스프레드를 보면, 코픽스 스프레드 이 용어는 엘리엇 TV 이외에서는 전혀 없는 얘기예요. 코픽스는 스프레드가 없죠. 왜냐면 스프레드란 거는 같은 종류의 기간 차이를 이용한 금리 차이잖아요. 국채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차이.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스프레드라고 그러거든요. 미국 10년물과 2년물로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를 하는데, 미국 10년물과 우리나라 3년물과 이렇게 따지진 않잖아요. 종류가 같은 거로 하는 게 스프레드니까, 코픽스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무슨 대조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억지로 기준금리를 해갖고 스프레드를 만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요 용어가 나가면은 엘리엇 TV에 엘리엇이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뿌듯하죠. 은행권이 마진을 적게 해서라도 금리를 낮추어 대출 총량을 늘리고 싶어 했던 의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진을 적게 한다는 얘기는 스프레드가 좁혀진다는 얘기예요. 1.2배 정도. 그 대신 대출을 많이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박리 담회를 하면 되는데, 대출 총량을 늘리고 싶어 했던 의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해안이 있는 게, 우리가 생각 못한 거를 행간에 읽는 것처럼 그 차트에 행간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코픽스 금리를 만들고 나서도 신나고 막 그런데, 솔직히 이면, 행간, 이건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다 안수동호 님이 코치해줘서도 이제 제 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기 거를 만들으세요. 그러나
지금은 대출 총량을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억지로 스프레드를 줄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거기에서 스프레드를 유지 또는 키우면서 대출금리를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이제 그 가두리 양식을 했어. 이제 젊은이들이나 이런 거 다. 그리고 총량도 확보했어. 총량이 뭐냐면 영끌들을 영끌들 하면서 대출을 엄청 받았단 말이야, 젊은이들이.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못 갚어. 왜? 그 돈을 어딘가 썼거든. 아파트 사든 주식 투자를 하든 어딘가 잠겨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갖고 있다가 금리 오르네? 아이씨 나 안 빌려. 그러면서 갚아버리면 되는데 그러질 못한단 말이야. 그 결국은 대출 총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빨대 꽂았다는 거지. 젊은 2030들한테 앞으로 30년 20년 금융노예들의 그 빨대를 꽂아갖고 이제 총량을 확보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싸게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금리를 싸게 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 금리를 많이 높게 해갖고 스프레드를 벌려도 이 친구들은 도망 못 가고 나한테 이자를 내게 돼 있다니까. 은행에다가 앉아서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거기에 스프레드를 유지 또는 키우면서 대출금리를 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순영님의 얘기를 딱 보고 제가 미처 생각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방금 해석한 그 얘기인 것 같아. 코픽스 나누고 기준금리, 즉 스프레드가 1인 경우는 앞으로는 영원히 없을 겁니다. 은행이 이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있나요? 미끼 던질 때가 아니라면 점점점. 이거 완전 실망이야 진짜. 영원히 없을 거래잖아. 그럼 우리 그 저점을 어떻게 찾지? 이분 여기 메시가이님 그 감소해서 13년이나 19년처럼 1.0에 수렴하는 구간이 부동산 저점이었네요. 앞으로 좋은 지표자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대요. 안순홍님이. 진짜 미치겠네. 영원히 없을 거래. 그것도 미친 짓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였죠 그때는. 왜냐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경환 장관이 해갖고 억지로 금리 낮춰가지고 빚내서 집 살아갖고 갭 투자를 열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그게 비정상이었지. 그렇죠? 플러스님께서 코픽스 기준금리가 1인 경우가 없다면 부동산 앞으로 저점이 없다는 거네. 소름. 이것도 이렇게 되네. 앞으로는 저점이 없대. 저점을 다른 방법으로 찾으란 얘기지. 앞으로 그러면 영원히 오른다는 얘기인가? 은행과 외국계 자본들의 노란한 서민들 유유. 그러니까 플러스님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인 경우 없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 다음 엘리엇 파동의 고점은 연상이 안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상투의 역사적 시점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상투 근처란 얘기예요. 레드모라님, 부동산, 주식, 채권 등등등 모든 경제 분석 총정리 만등 팔방미남이시다.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빨리 알을 수가 없지. 나 유튜브한지 이제 4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빨리 알아요? 이게 라이트하우스는 2011년부터 시작했더라고. 10년이 넘었어요. 엄청 선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눈물 나는 댓글들. 이거 안순홍님의 나 좀 질투가 나더라고. 진짜 이 엘리엇 TV 채널 운영자로서 엘리엇을 갖다가 막 우러러보고 막 신처럼 여기고 막 보스, 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격화시키고 그랬는데 엉뚱한 댓글 쓰신 안순홍님을 일단 기분 나빠요. 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리먼 파산 때 절대로 대마불사라고 생각했었다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 밝혀진 바로는 산업은행이 8월 31일 날 600억 달러 협상에 초안을 메일로 보냈었다고 합니다. 리먼 파산 3일 전에 산업은행과의 협상은 결렬됐고요. 부도 금액이 700조입니다. 만약에 산업은행이 그때 이거 인수했었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었나? 다행이네. 몰라. 오히려 그러면은 인수했으면은 리먼 사태가 안 났을 수도 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거는 만약이란 건 없는 거니까. 제 기억이 아슬아한데 리먼 파산 관계인이 연봉 70억을 받고 파산 처리를 했는데 파산 당일 새벽에 리먼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현재 회사에 현금이 얼마냐 있냐고 물었더니 700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있다는 답을 듣고 일을 시작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치 않은데 놀랍게도 돈이 없었습니다. 즉 헝다그룹도 막 조사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P2P라든지 P2P도 할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조폭한테 빌린 돈이 숨겨져 있는 빚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그룹 이런 거 보니까 캐문캐슬록 대우 사태란 거 캐문캐슬록 막 빚이 노출 안 됐던 분식회계가지고 분식점 회원님께서 똑똑하진 안순홍님 안순홍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네모칸 있잖아요. 이게 이모티콘이래요. 근데 제가 크롬을 쓰거든요.
크롬 버전이랑 안 맞아서 그런지 이게 나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네모가 찍히나 했더니 누가 나중에 댓글 달더라고. 이게 예쁜 이모티콘이래요. 근데 제가 그 크롬을 쓰니까 이게 안 나타나는 거래. 근데 핸드폰에서는 나타나나 보더라고. 그 다음에 전준상님, 전준상님 이 댓글이 아주 신급을 울리는 거래요. 잘 보세요. 절대 농원 일만 하신 분이 아니셨을 듯. 지하 경제를 쳤다 폈다 정도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순농업님 꼭 뵙고 대포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S전자에 근무 중인 50대 초반입니다. 저보다 20살이나 많네. 마음만 그렇다고요. 안순농원님에게 깊은 끌림이 있어서 뵙고 싶네요. 짝사랑하시네. 안순농원님 팬이 되어버린 수원 사는 중년이 글 남깁니다. 좋은 가르침 항상 감사드립니다. 물론 엘리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야, 어떻게 나 삐질 걸 알고서 딱 이렇게 보험을 들었네. 이렇게 훌륭한 채널을 운영해 주시고 빅데이터와 날카로운 분석까지 최고이십니다. 그에 많은 훌륭한 댓글 쓰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엘리언님 영상과 훌륭한 댓글들을 읽고 이해하여 금융문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근본 폭락 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고통스러워할지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으로 마음 한켠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쵸? IMF도 겪었고 서프라임도 겪었고 저야 뭐 IMF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마음은 그렇다고요. 폭락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니 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삶을 살 것이기에 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 폭락이 와도 꿋꿋하게 버티세요. 큰 하락장 뒤에는 하락장을 넘어서는 상승장이 옵니다.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며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빠일 여러분들이 금융 메이저 세력들에게 유린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마 2030년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파동부터 공부하세요. 개인들이 돈을 잃는 것은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파동을 몰라서입니다. 손가락으로 꽤 오랜 글을 썼네요. 안순홍원님에게 많은 부분을 감동받아 글을 써보니 주저리 그려졌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신금을 울리는 글이네요. 신파조 예, 그러니까 조은희님 엘리엇TV 시청하고 안순홍원님의 댓글 읽으면서 경제를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저도 엘리엇님과 안순홍원님 팬이 되었네요. 야, 이게 보니까 저도 안순홍원님 팬이 되었네요. 이렇게만 쓰면 엘리엇이 삐지는 걸 알아. 제가 좀 뒤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요런 말 써줘. 안 써도 돼요. 아유 참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또 쓰고 있어. 늘소녀님, 전준상님 소름이에요. 저도 수원 살아요. 안순홍원님 팬이라고 서로 고백했는데 사는 곳까지 갔네요. 전순상님의 젠틀하시고 겸손하시고 모두를 생각하시는 말씀에 감동받고 있어요. 늘소녀님이 안순홍님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바빠서 밤에 듣고 자느라 댓글을 잘 못 달았네요. 여전한 촌철살인 댓글이에요. 추석 잘 보내세요. 전준상님, 늘소녀님께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순홍님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만나 뵐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늘소녀님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팬클럽 모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석하셔서 안순홍님의 인생 철학과 유머를 들어보시죠. 안순홍님이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누군가와의 대면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엘리언님 영상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아무 말 없이 사라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순홍님 때문에 지금 제 구독률이 높아지고 구독자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소리 없이 사라지면 큰일 나요. 우리 엘리언 망해요 진짜. 이상호님도 안순홍님 영광입니다. 늘소녀님 네 좋아요. 저 빼놓지 않기 약속. 이거 그러면 뭐야? 3명이서 만나는 거야? 늘소녀님 거기서 뭐 미팅하려고 그래요 지금? 네, 좋은 댓글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댓글입니다. 자, 오늘 저점 포착 시도를 짓밟았다. 이거는 제가 어그로를 끈 내용이고 앞으로 1.0 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 안 되죠. 완전 우리나라 금융이 유린당하는 거죠. 자, 오늘 좋은 글로 또 댓글로 여러분들께 사연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안순홍님 감사드리고요. 전준상님, 그 다음에 유희양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마지막에 이것도 뭐 잘못했네. 네, 하여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댓글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